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에는 헤이 브라더 진진 형제와 함께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방송인 이담 아나운서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 지금 물난리에 폭염에 정신이 없는데 전 세계도 지금 바삐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이담 아나운서. 중국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포착된 차가 좀 논란인데요. 네? 차를 꾸미는 거, 튜닝이라고도 그렇죠, 하잖아요. 맞아요. 꾸민 차가 있는데 네. 이 차가 좀 논란입니다. 어떻게 꾸몄길래 논란이 된 건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자동차인데요. 네. 잘 보시면 보닛 위에 살아 숨쉬는 물고기가 지금 뻐끔뻐끔거리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물고기부터 심지어는요, 이 안에 대게까지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보시죠. 세상에. 와,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아니 근데 진짜 시청자분들이 묻고 싶은 질문일 거예요. 저 고기들, 대게들 괜찮은 걸까요? 최진영 변호사님. 괜찮을 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게 중국입니다만 한국도 똑같습니다. 한국도 자동차를 개조하려고 하면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 개조를 해야 되는데 그 또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교통안전공단에 먼저 사전에 신고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한다고 하면은 저건 불법 개조인 것이고 왜 저기 위에 본넷 위에 저런 게 있죠?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은 저게 그대로 나가가지고 앞에 있는 차를 덮친다든가 아니면 사람을 덮친다든가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상식선에 비춰봤을 때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고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나 아직 한 번도 운전한 적 없어요. 라고 지금 발을 빼고 있는데요. 네. 현재 대한민국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이렇게 불법 개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호랑이도 사자도 아니고 인간이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저걸 보면서 그런 생각들 아마 시청자분들도 비슷한 생각하셨을 거예요.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저런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저 물고기들은 무슨 잘못이 있는 겁니까 대체? 너무 혐오스러워요. 그렇죠. 진짜. 그리고 저 행위가 물고기도 혐오스럽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불쌍하잖아요, 진짜. 맞아요. 네. 그리고 실제 저렇게 뜨거운 날 저렇게 만약 계속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물고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떻게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저는 해맑게 저 뭘 좋다고 해맑게 웃으면서 저걸 하고 있어 진짜. 그러니까 자기 즐거움, 자기 남들한테 뭔가 튀려고 하는 모습, SNS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저런 걸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세상에 저게 보세요. 자동차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저 산소 부족해서 버끔버끔하는 거 보세요. 당연히 세상에. 그렇죠. 아이고. 그러니까 뭐 당장은 뭐 살아 있을 수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저건 물고기들은 거의 이제 뭐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 동물들을 학대하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맞아요.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 이런 그 어려움을 주는 이런 사람들 엄벌에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제발 더불어 사는 인간과 생물, 동물이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주세요.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번에는 인도입니다. 인도의 한 학교에서 수업 중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같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수업 중에요. 지금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순간 어머! 천장에서 우르르 무엇인가 어머! 쏟아지는데요. 어머머머! 깜짝 놀란 선생님과 학생들은 서로를 챙기면서 당황한 모습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최진봉 교수님. 저게 무슨 날벼락 지금 뭐가 저거 떨어진 거예요? 지금 왜 천장에 뭐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천장에 있던 구조물이 떨어진 거예요. 어머나.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죠. 아이들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천장에서 구조물이 떨어졌다.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세상에.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도 지금 떨어진 장면 보이시죠? 네네. 다행히도 크게 다친 사람 없다고 그래요. 어머나. 천만 다행이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저런 상황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학교 측에서는
폭우가 계속되면서 건물이 약해졌고 보수 공사를 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얘기하면서 심각하게 다친 사람 없다고 얘기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서는 어떤 일도 벌어져서는 안 돼요. 저렇게 위험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 예를 들면 보수 공사를 했으면 학생들을 다른 교실로 옮겨놔야죠. 폭우가 내리고 있고 보수 공사를 하면 약해져서 구조물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는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 보세요. 선생님은 물론 선생님도 약간 그 구조물의 앞쪽 머리가 약간 스친 것 같아요. 이마 쪽. 그런데 보세요. 선생님 바로 앞에 앉아있던 학생 2명은요. 진짜 하늘이 도왔어요. 지금 충격이 가해졌을 때 보세요. 맞긴 맞아요. 그런데 정말 간발의차로 약간 비스듬하게 맞았나 봐요. 보세요. 세상에 저 아니 맞았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크게 보세요. 어휴 세상에 너무너무 가슴 철렁합니다. 그런데 중상을 입지 않았다는 건 이 순간에 하늘이 도왔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정말로 어른들이 문제에 어디 가나 늘 이런 왜 안전 불감증이 있죠. 아이들 이번에 크게 다쳤으면 엎질 뻔했어요. 제발 안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중국 찍고 인도 찍고 어디로 가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번엔 필리핀입니다. 네. 필리핀 벵게트주에 있는 한 주택을 수십 톤이 넘는 이것이 갑자기 덮쳤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왜 그랬대요? 이게 이제 일대를 순식간에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의 정체가 무엇일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오늘따라 왜 그래요 진짜. 네, 당시에 이제 평화로워 보이는 한때인데 갑자기 우리 안에 있는 강아지가 밖으로 나와서 막 이렇게 허둥대는 모습입니다. 막 이렇게 땅이 저렇게 막 흔들리더니 곧이어 수십 톤은 되어 보이는 바위가 굴러 떨어져서 장아지, 우리하고 자동차까지 짓이겨 버립니다. 그 강아지는 과연 무사한 걸까? 막 그 걱정이 되는 찰나인데 부서진 차량 옆에서 강아지가 저렇게 철랑철랑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보세요. 최진영 변호사님. 강아지는 무사해서 천만다행인데 지금 저 차량을 덮쳤다면 지금 차량이 보신 것처럼 종이장처럼 구겨졌어요. 저 커다란 바위에 눌려서 차량 안에 사람은 없었어요? 다행히 차량은 없었고 그리고 또 기적처럼 강아지가 뛰어나왔는데 지금 강아지 주인 말씀에 들으면은 저 강아지 이름이 모아나라고 합니다. 제가 모아나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만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했는데 폴리네시아어로 이게 바다라라는 그런 이름인데 저기 잘 보면은 강아지가 목줄이 달려 있어요. 네. 만약에 목줄이 없으면 멀리 이렇게 다녀놨을 텐데 목줄이 달려가지고 깽깽하는 텐데 공교롭게도 그래도 저 바위가 한마디로 깻잎 하나 차이로 싹 비켜 나갔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당시 소방당국 같은 경우에는 태풍 위파라는 그것이 지나가면서 엄청난 폭우를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지면서 약해진 지반 위에 있던 바위가 굴러 떨어졌는데 공교롭게도 그래도 아주 살짝 지나가서 물적 피해만 있었지 가축이라든가 어떤 그 강아지라든가 사람 피해는 다행히 없었다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태풍의 시즌이 오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자연재해는 그 누구도 그 피해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중국 찍고 인도 찍고 필리핀 찍고 아니 오늘 뭐 아시아 특집인가요? 다음 날은 또 어디인가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아시아 특집이면 바로 이웃나라 일본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는 이것이 자꾸 나타나서 골치가 아프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체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한 남성이 배를 움켜잡고 쓰러지는 듯한 굉장히 아파 보이는데 그 주변으로 곰 한 마리 보이시죠? 무슨 일인지 잠시 뒤 곰도 철퍼덕 쓰러지고 방패를 들고 다가와서 툭툭 건드려 보고요. 상태도 확인하는데 그러고는 확성기에 입을 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는 걸까요? 아, 근데 저 확성기로 아까 주변에 약간 보니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아마 그분들이 놀라서 곰 좀 잡아주세요. 그랬으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가 곰 잡았습니다. 포획했습니다. 칭찬해줘. 뭐 혹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해요. 뭐. 곰이 죽었습니다라고 네? 외친 거예요. 그리고 난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아까 보면 막 찔러보고 이러잖아요. 곰이 네. 진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근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곰의 그 모습이 네. 약간 뭐 이렇게 하고 움직이는 거죠. 저 보세요. 곰처럼 보이세요? 어떠세요?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끝까지 네. 속아 드릴까요? 어떻게 말까요? 속아 드릴까요? 저 진짜 영상한테 그죠? 네. 소가줄을 네. 이게 사실은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모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마을에 자꾸 곰이 나타나니까 곰을 포획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일부러 곰인 것처럼 팔도 쓰고 왜냐하면 신발은 지금 보면 일반 운동화 같은 걸 신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인데 곰인 것처럼 이게 모의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텃밭 신발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사람인 게 명확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제 불꽃과 총소리로 곰을 쫓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을 실제 시연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응급처치법도 시연이 됐습니다 당시에. 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곰을 최종적으로 포획해서 곰이 죽었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상황이 종료되는 그 전체의 시나리오별로 곰에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한 훈련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저 상황 이 시험이 모의 시험이 약간은 우스울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사람이 곰의 탈을 쓰고 하니까 곰 별로 무섭진 않네 할 수도 있지만 착각하면 안 돼요. 곰은 정말 야생성이 있기 때문에 마주치지 않게 뭐 야산을 가는 게 아직 아닌 게 제일 좋겠지만 마주친다면 정말 등을 보여서는 안 돼요.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명심하고 기본 상식은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담 아나운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전 세계가 바삐 돌아가고 있는다 그랬더니 오늘 정말 아시아만 바쁜 것 같아요, 진짜. 아시아가 많이 바쁩니다. 마지막 소식도 아시아가 될 것 그래요? 같아요. 일단 아까 인도에는 폭우였고요. 필리핀에는 또 태풍이 왔다 그랬고요. 그랬죠. 베트남에는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아이고. 하노이에 몰아친 폭풍우 때문에 정말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네, 강한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을 보이시죠? 그런데 이것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오토바이에 탄 남성도 오토바이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뚝 하고 하늘에서 커다란 철판이 저렇게 떨어집니다. 예고 없이 떨어진 철판은요, 다행히 남성이 아니라 오토바이를 딱 가격을 했죠. 이후에도 계속 날아가 주차된 차들과 충돌을 했는데요. 정말 기적적으로 이 남성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최진영 변호사님 생과 사 그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드는 게 저 영상 보면 오토바이에 타려던 순간인데 보세요. 저 남성이 오토바이에 올라타서 발을 이쪽으로 많이 넘겼다면 정말 상상하기 싫은 장면이 찍혔을 텐데 다행히 오토바이를 방패 삼아 있던 그 상황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깻잎 한 장 차이.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로 생사가 보세요, 갈렸다라는 첫 때, 말씀 드릴 첫 때, 수밖에 네. 없는데요. 일단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약간 밀려서 네. 망정이지 그대로 서 있었으면은 이 날아오는 저와 같은 철판에 직격당했을 그렇죠, 가능성이 맞아요. 높은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비슷한 일이 있는데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요즘 보면 많이 어떻게 보면 양옥으로 해서 지붕이 특별히 저런 게 없는데 동남아 가면은 이 철판으로 된 지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바람에 저 같은 철판이 날아가 가지고 저렇게 인명사고가 있는 케이스가 그럼 있는데 흉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흉기가,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저런 지붕이 문제가 아니고 한여름 태풍 때는 시내에서는 이 간판이 떨어지는 맞아요. 케이스가 많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연약 지반으로 해서 싱크홀이 문제가 되고 하늘에서는 저런 간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다가오는 태풍철을 맞이하여서 이 간판 주인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이 외부에 있는 간판 일일이 좀 점검할 필요가 맞아요.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고박 장치라 하잖아요. 이게 다 안전하게 시설물을 묶는 장치. 큰 태풍 올 때는 반드시 그런 거 점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 이제 6시 5분을 막 넘어섰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